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시장 흐름, 서울의 인기 지역의 변화나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에서 유명한 아파트의 그 가격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우리 이태원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 작년에인가 네, 그때부터 그 서울 송파 쪽에 네, 거래 많이 늘어나고 좀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이게 지금 조금씩 서울 내에서도 그 인기 지역이나 혹은 네. 그런 게 인기가 있으면 거래가 좀 늘어나겠죠? 좀 그럼요. 변화가 좀 어떻게 네, 일어나고 네. 있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그 송파구 쪽에서 이제 거래가 조금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중에 이제 그 중심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잠실 재건축 단지들 이제 1, 2, 3차 지금은 이제 엘리트로 이제 거래가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엘스, 뭐, 리센츠, 트리지움, 세 군데 아파트에서 이제 거래가 상당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24년을 넘어오면서 그때 이제 거래를 했던 분들이 또 강남 서초구로 이제, 손이 바뀌는 그런 단계가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 서초구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규제 지역도 있고 이제 실거주 요건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뭐 강남이라든지 서초구에 진입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용산이라든지 음. 마포, 성동구로 이렇게 이제 거래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네, 그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네. 그, 구체적으로 뭐 얼마대, 네. 예, 그죠? 어떤 분들이 또 어느 지역에 좀 선호해서 아파트 구입을 했을까요? 지금 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인기 지역은요, 딱 말씀을 드리면 뭐 마포라든지 신당, 금호, 심리가 좀 인기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 음, 중에서도 뭐 지금은 조금 찾기가 어렵지만 9억에서 한 10억 선에 있는 아파트들이 예, 이제 많이 이제 거래가 되었고, 한참 거래가 네, 좀 많이 늘었던 없어졌죠. 게 바로 그 9억, 좀 그래서, 9억 예, 이하짜리 그렇죠. 그런 9억에서 것들이, 10억 사이가 이제 많이 이제 거래가 되었죠. 예.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투자에 대한 수요보다는 아직까지 이제 실수요 위주로 이제 많이 되었고요. 음. 그 중에서도 이제 90년생들이 이제 90년생? 네, 어, 90년생들이요. 90년생이면 지금 한 서른, 한 그렇죠. 초중반인가요? 네, 30에서 한 35, 여섯 정도 되는 이제 그 나이대인데요. 네.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뭐 결혼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음, 결혼을 해서 이제 그렇죠. 이제 신혼부부. 그저 내 집 장만을 하려고 했던 아, 이제 실수요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런 네, 네. 분들이 주로 그렇죠. 많이 거래를 했군요. 네,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네. 깨끗한 집, 신축 그렇죠. 좋아하죠?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 위의 세대들 보면은 그 몸테크라고 많이들 하거든요. 몸테크? 네, 네. 몸테크. 몸테크는 이제 뭐야? 뭐 재건축이라든지 뭐 재개발 지역에서 일정들이 음, 거주를 하다가 이제 뭐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그런 거 뭐 세입자들 내보내고 뭐 그런 것들이 복잡하다 보니 자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소를 등록을 해서 살고 있다가 이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몸테크를 하시다가 이제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90년생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MZ 세대들이잖아요. 그죠? 그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 불편한 지금의 어떤 나중에 뭐 어떤 이익보다는 지금 당장의 어떤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음, 재건축보다는 신축을 좀 많이들 선호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서울에서는 신축 아파트들을 그 연령대에서 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한 15억, 20억 막 그렇게 들어가는데 못 사시는 분명히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또 일반적인 분들이랑 못 쉽지가 살죠. 않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신축으로 많이 아,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그런 영향들이 있고요. 음,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신생아 대출을 저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9억대 아파트들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이 음, 인기가 많고 그중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장이동 음, 쪽이 이제 아직 그 가격대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수원, 용인 쪽이 이제 뭐 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이 음, 좀 괜찮다 보니까 수원, 용인 쪽으로 많이들 이제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네. 신혼을 거기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음, 많아 보입니다. 네. 수원은 명확하게 그 네, 아파트 가격이 네, 오른다라는 기사나 이런 네. 내용들도 많이 본 것 같기는 해요. 네. 예전에 수원이 이제 구도심지고 좀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요즘에 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변화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에 신세계에서 한 스타필드 수원에 음. 이제 경기도에서 아마 제일 큰 규모로 아마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또 인프라를 무시할 수가 그렇죠. 없죠.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또 어찌됐건 가장 그 최근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신혼부부, 뭐 네. 신생아 특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도 좀 늘려놓는 그런 그렇죠. 네, 효과들도 네, 있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9억 이하짜리가 그래서 거의 싹 그렇죠. 사라지다시피 많이들 이제 네. 없어졌죠, 이제. 음. 네,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뭐 많이 규제 지역으로 좀 몰린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네. 또 똘똘한 한 채가 역시 중요해. 그렇게 또 얘기가 좀 많이 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해 오신 게 네. 2022년 하반기 그리고 이제 올해 2024년 6월 현재까지에 있어서 경기도 지역 네.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2022년 하반기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이제 빠지기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뭐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정책들을 많이 발표한 그 시점부터 이제 한 2년 정도 흐른 이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변동이 되었는지 제가 좀 조사를 좀 해왔는데요. 네네. 이거는 이제 뭐 일정히 기준은 제가 뭐 좀 설정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한 6년, 7년 이내에 이제 신축급들 아파트, 음, 그리고 국민 편형,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실면적으로 85제곱미터 네. 이제 그 정도의 크기를 제가 좀 비교를 했는데요. 이것보다 사이즈가 크거나 뭐 더 신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비싸거나 음, 좀 가격이 좀 높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뭐 하나의 뭐 지표로서의 어떤 역할은 아니고요. 음,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것들, 그리고 6년, 7년 이내에 있는 신축급들, 음, 85제곱미터를 좀 비교를 해왔고요. 네. 순서는 이제 파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네네. 내려올 건데요. 네. 파주의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22년도에는 한 6억 7천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가 지금은 한 7억 6천, 이게 저번 달에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지난달. 네, 지난달. 네. 네. 그리고 일산에 있는 킨텍스 원시티라고 하는 아파트가 아마 일산 사시는 분들은 거기가 제일 좋은 아파트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킨텍스역 네. 바로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15억 정도의 신고가가 발생이 되었는데 뭐 여기는 한 3억 정도 아직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거래가 되기는 된 겁니까? 예, 거래가 이거 다 된 음, 상태예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제가 뭐 한 세 장 정도에 나눠서 돼 있는데 24년, 그러니까 올해 5, 6, 7이 거래가 되기는 확실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거래된 것들만 제가 좀 뽑아온 거고, 그러면 이 22년에서 네, 그러면 22년 11월, 네, 22년 5월, 22년 10월, 22년 3월 이렇게 네, 중간에 거래는 어땠어요? 23년의 거래가 그렇죠. 거의 없었던 네, 거죠? 23년도에는 이제 거래가 뭐 아예 없지는 않은데 대부분 네네네. 보면 찾아보니까 전세 위주로 많이 이제 음, 그 올라와져 있지, 매매는 뭐 그렇게 매매로서는 쉽지는 큰 의미를 않았더라고요. 부여할 네, 만한 네, 거래 변동은 네, 아직은 네. 아니고, 사실 그렇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단지 내에서도 이 그렇죠. 뷰가 어떻고 그렇죠. 호수, 층수, 층이라든지, 예, 이런 예, 게 예,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 된 거지만 그렇죠. 가격은 약간씩 그렇죠. 층이나 뭐 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예,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걸 그렇죠.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일찍 한번 이렇게 빠르게 한번 네, 봐볼게요. 김포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가 6억 5,500에서 7억 5천으로 좀 올랐습니다. 의미 있게 네. 가격대가 좀 오른 것 같고요. 부천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는 14억 6천에서 11억 4천으로 아직 가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떨어졌죠. 이게 좀 더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그죠? 지금 네,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확인해 보시면 이제 거의 한 10억대부터 해가지고 점점 올라오고 아,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네네네. 네, 자, 네. 광명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11억대에서 11억 4,500원 소폭 상승. 시흥 100원. 요 이제 광명하고 시흥은 이제 비슷한 지역이죠. 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죠. 예, 배구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 이슈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뭐 네. 서울대 병원이라든지 아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들에 좀 기대감은 있고, 예, 음.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서울대병원이 블랙병원 이제 쉽지는 않죠. 근데 좀 욕을 많이 먹고 있긴 예, 한데. 근데 또 그런 네네네. 대형 병원이 하나가 들어오면 아, 또 그렇죠. 여기가
하나의 또 인프라를 또 갖추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시흥은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확실히 가격대가 뚝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광명은 지금 11억 4천, 근데 시흥 100옷 호반 서비 플레이스는 6억대. 약간 그렇죠. 거의 반 정도. 좀. 근데 그렇게 병원 하나가 생기면 네.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거기로 들어가시기가 좀 괜찮아지긴 하겠네요. 병원이, 큰 병원이 그렇죠. 있으면. 대구 신도시 위치를 보면 뭐 인천하고도 가깝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분당까지 오는 그런 이제 이제 전철역들이 또 추가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강남하고 접근성도 훨씬 더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뭐 시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조금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특히 이제 강남, 서울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네.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광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그 구로 바로 위치거든요. 이제 그 광명역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구로랑 바로 밑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건너가면은 이제 바로 서울 이제 구로 우리 쉽게 하면 구디라고 많이 하죠. 구로 디지털역하고 네네네. 가깝기도 하고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하고의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으면은 그 아파트 가격도 조금 비싸고. 예, 좀 비싸지는 거고 서울하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간 시흥 100곳에서는 약간 대장, 광명에서는 철산에서 센트럴 프로지오가 좀 대장같이 보이는 이제 약간 그런 현상들을 제가 좀 가져온 거라서 네, 네. 네,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네. 저기 광명, 철산, 약간 시흥, 약간 그쪽으로 가면 네. 좀 아이가 다 컸다. 그리고 이제 한 10년 후쯤 되면 이제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그렇죠. 사실 그 정도면은 병원으로 막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약간 조용하게 살고 네, 네, 싶으면 사실 나쁜 지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10년 후쯤 되면 네. 인프라가 지금보다는 훨씬 훨씬 더 좋아지기는 할 거니까 네, 약간 한번 좀 생각해 본 동네요. 네. 사실 그러시구나. 가보니면 조금 네, 횡한 네. 부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뭐, 네. 시흥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네. 좀 봐보죠. 네. 평촌, 더삽, 센트럴시티. 네. 네. 14억 6천에서 10억 6천. 군포 힐스테이스 금정역이 지금 14억 4천에서 11억대. 이쪽은 네. 확실히 좀 많이 다르네요. 그 안양, 평촌, 군포, 요쪽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지역이. 그렇죠. 여기 이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일기 신도시에서도 뭐 평촌, 군포가 항상 끼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조금 너무 호재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은 뭐 조절된다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워낙 너무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해서 이제 2022년도에는 너무 신고가들을 너무 다 찍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뭐 인덕원선이 조금 지체가 되기도 하고 연결점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막상 이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개통을 해야지만 다시 이제 그 예전 가격을 한 번 더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약간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냐 안 하냐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죠. 기대감이 올랐는데 이제 테스트 통과를 못하니까 주가가 빠졌다가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거 엔비디아랑 상관없이나 실적 좋은데 하니까 또 이제 올랐던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그래요. 어차피 뭐 투자는 뭐 일맥상통합니다. 그 의왕 지역, 의왕 인덕원 프루지오 엘센트로가 11억 9천에서 12억 6천으로 소폭 이제 올랐어요. 자, 그리고 안산 힐스테이스 중앙 여기도 약간 소폭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수원, 화성 이제 동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수원 매교역 프로지오 SK뷰 6억 5천에서 9억 5천이네요. 많이 올랐네요 이거. 그리고 수원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도 10억 4천에서 12억 5,500. 5,500. 그 다음에 광교 중흥 S클래스 하면 왠지 느낌이 고급진 느낌이 나는데 12억 8천에서 15억 8천. 야, 가격대가 좀 세긴 하군요. 여기 수원이랑 동탄 시범 더샵 여기도 올랐는데 가격 올라간 폭이 꽤 커요. 한 2억, 3억, 심지어는 지금 그죠? 3억 이상도 올라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들 보면 이제 매교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약간 이제 가격이 올라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분양가 수준에서 이제 매매가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재가격을 좀 찾아가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화서역 여기 파크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음, 그 스타필드 수원의 음, 스타필드가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엄청 좋겠네. 그 예. 영향을 이제 미치는 거죠. 네, 그 음, 다음에 광교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광교 이제 그 호수가가 있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원천 유원지라고 했던 부분이 네네네네. 광교 MT도 많이 호수공원. 가고 그러죠. 예. 그런 호수공원이 이제 많이 좀 자리 잡고 하다 보니까 그 다 음, 전망이 그 좋죠. 호수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광교 쪽에서는 이제 대장인 것 같고요. 그 화성 동탄역? 동탄역 이제 시범 더샵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그 GTX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반영이 된 이런 부분들입니다. 뭔가가 호재가 있거나, 그쵸? 역시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 곳들이 확실하게 빠르게 회복을 아무래도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모든 것들을 보면 약간 교통이 좀 중요하기는 한데요. 약간 뭔가 자족의 기능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어떤 소홀하고의 접근성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동탄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 라인이 연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서역까지 거의 음. 뭐 한 얼마 안 걸려서 오니까 20분도 채 안 걸릴 거거든요. 음.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인데 20분이면은 우리 체감하는 속도상 엄청 가깝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가격이 그만큼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죠. 이게 이제 그 아파트 단지 이름에도 네, 요게 뭐, 뭐죠? 그 호수가 보인다. 그렇죠. 그러면 뭐 레이크 레이크 뷰, 뷰 네. 나는 아니면은 또 산이 뭐 보이면 산이 보이면 예, 마운틴, 뷰 뭐 뭐 그다음에 뭐 뭐 그런 등등등 것도 그런 있고. 게 특징적으로 네, 붙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매교역, 네. 화서역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동탄역 뭐 이런 게 붙으니까 아 교통이 좋겠구나, 그렇죠. 이건 접근성이 좋겠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적당히 이제 아이들이 한 유치원생 정도 네, 될 만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음, 그런 엄마들이 네, 제일 좋아할 만한 지역이죠. 화서역 같으면 그렇죠. 내지는 이제 네, 산책하기 좋고 네, 그냥 가서 그 애들 놀 만한 데가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거기 가면은 네, 스타필드 네, 가면 그냥 무료로도 그렇죠. 그리고 그냥 시원한 음료수 한 잔씩 사 그렇죠. 먹이고 그래서 역시 비싸구나. 살기 좋은 것이 뭔가가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인프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무시는 못해. 자, 그러면 다음 지역 또 네,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오, 이게 워낙 많이 준비해 오셔가지고 네, 이게 뭐 네, 경기도에 있는 그 시의 대표적인 걸 하나씩 갖고 온 거다 보니까 좀 음, 그런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뭐 오산 같은 경우에도 뭐 동탄역이라는 게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 작아요. 동탄 같은 경우 도시가 너무 네,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요가 좀 작기 때문에 가격대가 이런 거고요. 근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삼성전자를 이제 배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음, 이게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너무 큰 음, 면적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런 가격이 이제 뭐 자리 잡고 뭐 하고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오름세가 있다가 갑자기 요즘 이제 좀 평택이 조금 이제 좀 다운되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용인 같은 경우에 성공역 여기에도 이제 거의 보합 수준이거든. 보합 그러네요. 수준인데,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이제 위치라든지 뭐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은 데는 가격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억 이상에서 조금 네, 예, 형성되어 있고 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조금 좀 가격대가 뭐 우리가 사기 좀 좋은 가격대죠, 그죠? 예, 네.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과천은 역시 과천이군요. 그럼요. 아까 전에 그 인도권이 과천 바로 밑에 있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뭐 21억, 10억 뭐 이렇게 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도권 사시는 분들은 과천 바라보고 있고 과천 사시는 분들은 서울 바라보고 음, 있고 딱 그런 형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서울하고의 접근성은 좀 불편하고 멀다 보니까 가격이 뭐 신축이라도 좀 많이 좀 3억 이하로 네, 거래가 3억 되네요. 이하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양주 옥정 같은 경우가 지금 요즘 좀 예, 뜨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뭐 서울하고의 가까운 뭐 접근성도 되게 좋거든요. 음, 외곽도로 타면은 양주에서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그 경기도 뭐 북부 청사
그 뭐 의정부 위쪽이잖아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주 옥정이 예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가격대가 낮았는데 네. 최근에 저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구리랑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8호선 연장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기대감으로 좀 많이 비싸졌던 것들이 이제 막상 개통되고 나니까 이제 가격이 자리 잡으면서 이제 막 위아래로 이제 등락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양주 옥정 신도시를 최근에 한번 가봤거든요. 네. 네. 아시는 분이 거기 사셔서 가봤는데, 네. 그, 먹자골목도 쭉 잘 돼 있고, 네. 도시가 깨끗하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데, 가족 단위, 그러니까 식당마다 네. 거의 아이들 데리고, 아이도 한 명 있는 집보다 2명 이상인 집이 많더라고요.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나, 네. 어찌 보면 좀 자리를 빨리 안정적으로 그렇죠. 잡고 계시는 네. 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과, 한신포차 같은 데는 주로 우리 강남 같으면 헌팅하러 가고, 그죠? 술 먹고 네. 가는데, 거기는 유모차 끌고, 한신포차에 유모차 끌고 애들 같이 밖에서 막 뛰어다니고, 거기 이제 차 안 다니는 길이라서 애들은 막 밖에서 막 알아서 뛰어다니고, 엄마 아빠들은 거기서 술 마시고. 워낙 젊은 도시니까 네네. 거기는. 또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알아보면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네네네. 네. 하남 미사 강변 푸르지오. 네, 네. 10억 4천에서 14억으로 좀 올랐고, 성남 위례 롯데캐슬이 10억 8천에서 10억 4천으로 큰 변동 없네요. 예. 성남 위례 더 힐 55, 여기는 11억 원에서 12억 5천, 12억 5천 조금 올랐습니다. 분당 백현마을 2단지도 17억에서 18억 2천으로 조금 올랐네요. 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는 뭐 리모델링부터 해서 뭐 재건축, 뭐 리모델링 그런 관련 이슈가 계속 있다 보니까 가격이 뭐 떨어졌다, 뭐 떨어진다, 막 그렇게 해도 잘 버텨주고 좀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는 것 같아요. 워낙 분당은 인프라가 좋다 보니까, 예. 옛날에는 뭐 청담 밑에 뭐 분당 뭐 그런 얘기도 많았었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전에 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원한 땅이 어딥니까? 바로 분당 거기거든요. 확실히 뭐 분당 쪽은 항상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격대가 역시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남과는 또 좀 다른. 그렇죠. 성남하고는 좀 다르고, 네, 위례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뭐 송파랑 가깝냐, 내지는 뭐 어디 저기 어디냐. 근데 거기 뭐 트램이라는 것도 항상 이슈가 있는 거고, 최근에 발표된 것 이제 그 3호선 연장 얘기가 있거든요. 부산 신도시까지 연결돼서 이제 하남까지 연결되는 라인이 만들어진다. 이게 발표가 됐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위치에 따라서 송파에 있는 위례, 그다음 성남에 있는 위례, 그다음에 그 하남에 있는 위례 가격들이 조금 편하고 있기도 하고 보니까 이렇게 위례 신도시는 좀 보면 다 비슷비슷하기는 한 것 같아요. 뭐 차이가 뭐 몇 억씩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많아봐야 뭐 한 1억 언더에서 여기저기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40평대는 또 금액이 또 많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자,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수도권의 인기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22년 하반기와 그리고 24년 6월 기준에서 얼마나 좀 차이가 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지별로, 그죠? 그다음 동별로 혹은 층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직은 그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예, 아주 의미 있게 여기가 우하고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나 내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따져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그죠? 그렇죠. 네, 그 정도는 거래량이 아직은 확고하게 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조금은 있으니까, 하지만 가격 변동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어떤 지역은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아니면 하지만 더 떨어지고 있는 지역은 아직은 없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의 특징은 오늘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경기도 한번 훑어봤으니까, 이제 경기도 계란으로 따지면 이렇게 하얀 부분이 봤으면 이제 노른자. 네, 서울의 중요 아파트의 가격 변동을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